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10배 더 큰 목표와 10배 더 많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인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랜드 카돈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이 그랜드 카돈 같은 경우는요,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입니다. 현재 한 7개 정도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운용 자산이 한 25억 달러, 그리고 순 자산이 한 3억 달러, 그러니까 한 4천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정말 큰 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5에 엄청나게 마약에도 빠지고 정말 인생의 하락길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자신이 성공 가도를 가면서 어떤 방식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쓴 책이 바로 이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고요.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500명 중에 무려 7등을 한 사람이고요. 비즈니스 분야 인플루언서로 탑 5에 들어가는 그런 작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0배의 법칙.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배 더 큰 목표를 잡고요.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고요. 10배 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바로 이 책에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에 무려 10배의 목표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행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10배의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갈망, 우리가 원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보통 수준이라는 것은 10배의 법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0배의 법칙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큰 10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진짜로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행동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큰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갖고 계신가요? 이 그랜트 카돈 같은 경우는요, 누구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성공이 아닌 누구보다도 큰 성공을 하는 갈망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4가지 실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실수는요, 잘못된 목표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성공에 필요한 행동이나 자원, 돈, 에너지와 같은 내가 쏟아야 될 거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작게 과소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내가 작은 행동을 통해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아주 큰 욕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시간을 허비한다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경쟁의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랜드 카돈 같은 경우는요, 경쟁이야말로 가장 부질없고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에 내가 시간을 쏟아야 될까요? 바로 나의 영역을 지배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가 극복해야 하는 역경의 크기를 과소평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적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살짝만 더 큰 역경이 오더라도 아주 쉽게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크게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했던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10배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내가 10배 더 큰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이 4가지가 모두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제한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바로 내 스스로 성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성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 행동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자체가 작아지게 되고요. 그 생각이 작아진 만큼 내 행동과 내 유지력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꿈 넘어 꿈,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성공을 했을 때 내가 더 큰 꿈을 지속적으로 꾸고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성공을 유지하고 더 큰 성공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랜드 카돈은요, 모든 위대한 승자는요, 절대 핑계를 대지 않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성공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성공이라는 것은 모두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갖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학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는 게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20대 또는 30대의 경우에는 내 집을 갖는 게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관심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성공은 당신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성공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를 먼저 보면요. 성공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성공을 중요하지 않다고 폄하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내 스스로 어느 날 좀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또는 이거 한다고 내 삶이 나아져? 이런 거와 같은 생각 자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성공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공은 내 삶에 있어서 필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공은 선택이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필수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필수 요소가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필수로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성공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성공자들은요, 성공을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은요, 성공을 나의 권리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공이라는 것은 내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내 성공을 방해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은요, 성공을 할 수 있는 의무, 사명, 책임을 가질 수가 있고요. 성공을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여긴다면 누구나 성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성공은 한계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성공이란 게임은요, 우리 마라톤을 뛸 때요, 누구나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등수 매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이라는 게임은 무한한 승자가 존재하거든요. 한 명만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100명만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을 도전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다 성공을 할 수 있고요. 성공을 도전하는 사람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 모두 다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한한 승자가 존재한다는 부분이고요. 누군가가 성공을 하면요, 그 성공을 보고 나도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의 성공 자체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하지만 그 성공을 정말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나에게도 그 성공에 대한 기회를 창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장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동시에 원하는 만큼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요,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공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책임과 통제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성공이라는 것은 절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공은요, 내가 한 행동들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은요, 모두 나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나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날은 뭔가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내 인생에서 뭔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또는 내가 아는 누군가는 나는 맨날 운이 없고 맨날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왠지 내가 재수가 없고 막 외부의 어떤 탓들 때문에 내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성공자들은요, 외부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모든 작은 일조차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 바보 같은 사람들처럼 병같이 굴지 말아라 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실 누구나 성공을 도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책임과 통제, 이거를 갖고 있는, 나로부터 벌어진 일이라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성공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에 4가지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뒷걸음치를 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보통 수준으로 행동을 하고요. 네 번째만이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행동 수준을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내 스스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뒷걸음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두려운 이유가 어떤 다른 외부의 탓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보통 수준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탁월함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의 다른 표현이고요. 진정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정신적인 병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정말 성공 가도를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그 잠재력을 묶어내고 있는 정신적인 병폐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솔직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요, 더 많은 에너지와 창의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고요. 누구나 보통 수준이 아닌 네 번째 수준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움직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수준, 바로 엄청난 수준의 행동입니다. 이 네 번째 수준의 행동은요, 내가 움직이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 내 마인드셋이 점점 성공자의 마인드셋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고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엄청난 수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공통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요, 훨씬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양으로 승부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달라져?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하고요, 그 행동을 통해서 삶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엄청난 수준의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공통적으로 똑같은 얘기 듣습니다.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행동하라. 그러면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뭘까요? 내가 엄청난 수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내가 성공 가도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언제 행동을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요, 바로 지금, 언제나 우리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는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당장 지금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두려움에 시간이란 먹이를 절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하는 그 행동력만이 우리를 성공으로 데려다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 관리 이전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성공을 당신의 의무로 만들어주는데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시로 든 게 뭐냐면, 우리 자녀를 키운다라고 얘기하면 자녀를 위해서 일을 줄이고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야말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성공을 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핑계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이것을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아이는요, 성공을 이루어야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없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당신이 성공을 해야 되는 엄청나게 강력한 의무이자 사명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당신이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공을 꼭 당신이 사명으로 여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우선순위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일이죠. 이 책에는 고객 만족이 아닌 고객 확보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고객을 확보해야 고객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10배의 행동을 통한 최대한의 고객을 확보하고요. 그 고객을 확보한 이후에는 깊은 인상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품의 일부가 아닌 모든 제품을 사용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내가 사용하게끔 만든 제품에 대한 깊은 인상을 주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깊은 인상을 주고 모든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충성 고객으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 충성 고객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판매한 제품에 대한 재구매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천을 해서 내가 쓰는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사람들을 바로 충성 고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타사 제품을 쓰는 상상도 못하게끔 이 제품을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왜 좋은지를 정말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딱 뭐라고 써있냐면요, 위대한 기업과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기업은요, 모든 도시에 존재하고 대부분 세계 어디를 가든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경쟁사 제품을 설명하거나 경쟁사에 관련된 사업을 설명할 때도 이 위대한 기업의 이름을 대명사처럼 사용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한 제품 설명을 가거나 그 회사에 대한 사업적인 이야기를 들으러 갔을 때 이 위대한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비교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가도 나오는 이 위대한 기업과 함께 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위대한 기업 또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수익으로 직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필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것은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보통 수준의 행동인가요? 또는 뒷걸음질 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만들어 내시고요.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이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해서 여러분들은 성공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행동에 10배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반드시 성공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핑계를 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핑계를 대고 있다면 그 핑계 자체는요, 다른 사람에게 해결책을 찾으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핑계가 아닌 행동을 늘려서 모든 분들이 성공을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